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행사 사회를 맡은 그레이스 리입니다. 이렇게 뜻깊은 행사에 함께하게 되어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첫 순서로 참석 동포를 대표하여 윤만영 필리핀 한인 총연합회장님께서 환영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님,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정부 대표단과 내기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필리핀 한인 총연합 회장 윤만영입니다. 오늘 우리 5만 3천 필리핀 동포사회의 한결같은 염원을 담아 7천여 개의 선보다 더 깊고 넓은 환영의 마음으로 대통령 네 분의 필리핀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대통령 네 분을 위해 뜨거운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필리핀 동포사회는 10개 지역 한인회와 10개 지회가 대사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동포 권익 보호와 안전 강화, 차세대 육성, 한국 문화 확산, 민간 외교 증진에 힘써 왔습니다. 그 결과 아시아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모범적인 한인 공동체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통령님을 이 자리에서 직접 뵙게 되니 고국 대한민국과 필리핀 재외동포사회가 결코 떨어져 있지 않으며 하나로 굳게 연결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깊이 체감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대통령께서 취임 이후 일괄되게 보여주신 민생 중심, 현장 중심의 국정 철학은 국경을 넘어 이곳 재외동포들에게도 따뜻한 울림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재외동포를 대한민국의 밖에 있는 국민이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글로벌 동반자로 존중해 주시고 재외동포의 정책의 실효성 제고와 제도 개선, 지원 확대, 참정권 보장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신 점에 대해 전 세계 동포사회는 깊이 공감하며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동포의 목소리에 책임있게 답하겠다는 대통령님의 약속은 저희에게 큰 자부심이자 튼튼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필리핀은 한국 전쟁 당시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가장 많은 병력을 파병해준 혈맹의 나라입니다. 또한 오늘날 대한민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의 핵심 파트너이기도 합니다. 이번 대통령님의 방문을 계기로 양국 간 경제 협력과 투자 확대, 인적 교류와 문화 협력이 더욱 굳건히 발전하여 그 성과가 동포사회에도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우리 동포사회가 가장 바라는 것은 세계 어느 곳에 있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안전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것입니다. 재외국민 보호체계의 강화, 재외동포 교육과 차세대 지원 확대, 동포사회와 정부 간 소통 채널의 제도화, 그리고 재외동포청을 중심으로 한 정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이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이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여사님, 비록 저희는 타국에 거주하고 있으나 필리핀 5만 3천 동포의 마음은 언제나 대한민국의 번영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펼치시는 더 가까이, 더 따뜻하게, 더 신뢰받는 동포정책이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저희 필리핀 한인 총연합회도 또한 민간 외교관으로서 사명을 다하며 대통령님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대통령 네 분의 남은 일정이 건강하고 보람차게
마무리되기를 기원드리며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과 대통령님의 건승을 53,000 동포 이름으로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심 어린 환영사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통령님께서 우리 동포 여러분께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네, 드디어 저도 이 정말 빼곡했던 일정이 끝나서 마지막 일정으로 여러분을 뵙게 되는데 마지막 일정이 가장 힘이 나는 자리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3월 3일인가에 제가 필리핀에 도착했는데 어제죠. 어제인데 어제가 좀 특별한 날입니다. 아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필리핀과 대한민국이 수교한 지가 지금 올해 77년이 됐는데 어제가 그 수교한 그 날입니다. 그래서 정말 의미 있는 날이었는데 또 필리핀 교민사회는 또 다른 나라 교민사회와 좀 다른 특성이 있어 보입니다. 규모도 규모지만 뭐 단결한 정도도 화합하는 정도도 좀 달라 보이고 또 역동적이어서 매우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장님 덕인가요? 제가 이제 해외에 순방을 하면 이제 대개 교민 간담회를 가능하면 좀 많은 분들을 모시고 하라고 지시를 해서 하고 있는데 꼭 끝나고 나면은 나는 왜 뺐냐, 누구는 왜 갔냐, 이러면서 그 원망이 저한테는 많이 쏟아집니다. 저는 이게 뭐 어쩔 수 없는 현상이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 보면 안타까운 아쉬운 현상이죠. 우리 이상화 대사님 제가 교민들 많이 만나 뵙고 우리 교민들이 뭘 원하는지 교민들이 처한 상황 어떤지 많이 파악해보라고 지시해놨는데 잘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이제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이제 해외 뭐 출장을 가거나 아니면 뭐 관리 좀 있어서 교민들을 이렇게 만나 뵈면 대체적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뭐 일단은 제일 큰 거는 대한민국에 대한 걱정이죠. 사실 해외에 나와 있으면 국내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좀 객관적이 되고 또 좀 냉철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제3자적 시각에서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을 일상적으로 같이 접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들의 시각에서 보는 측면이 있겠죠. 그래서 좀 더 우리 국내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좀 더 냉정하게 또 팩트에 기반해서 합리적 판단을 하시는 것 같아요. 좀 더. 근데 국내에는 아무래도 막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그 현장 속에 있다 보니까 좀 약간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장을 가면 해외에 나가면 애국자가 된다라는 말이 그냥 빈말이 아니고 실제로 그런 경향성을 좀 띠게 되는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국가가 우리 재외 교민들 동포들에게 너무 무심한 것 같다. 혹시 우리를 버려놓은 자식 취급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말씀들을 가끔씩 하세요. 그 중에 제일 큰 게 그런 거죠. 투표권 문제. 아니, 나도 이 나라 국민인데 왜 투표를 법률적으로는 허용하면서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냐. 투표로 가려면 뭐 몇 시간 심지어 1박 2일 비행기 타고 다니게 만들고 어디 투표할 때도 투표소도 없고 그래서 주권자로서의 권한 행사를 사실상 막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불만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세 번째로 많은 게 그런 거죠. 현지 공간, 대사관, 총영사관의 역할에 관한 겁니다. 저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있는 조직인지, 우리를 관리하려고 있는 조직인지, 아니면 이용하려고 있는 조직인지 모르겠다. 그야말로 공직자로서 우리를 좀 지원하고 또 보좌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혹시 누리고 지배하고 통치하려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불만들도 있는 거죠. 대한민국 공직사회가 이제 그런 때도 있었죠. 공직사회 전체가 마치 공직자가 되면은 벼슬을 얻어서 이제는 나도 떵떵거리면서 큰 소리 치고 높은 자리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살게 됐다. 내가 특별한 존재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시절도 있었죠. 그런 뭐 잔재가 남아있는지 모르겠지만, 해외 현지 공간들이 우리 교민 동포들에 대해서 존중하기보다는 지배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도 꽤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는 이제 명색이 국민주권정부라고 자칭 타칭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라의 주민은 국민이고, 국민이 맡긴 권한과 국민이 낸 세금으로 더 나은 국민과 더 나은 나라를 위해서 봉사할, 서브할 사람들로 공직자가 있는 것이다. 그 공직자의 최고 우두머리가, 높은 사람이 아니고 우두머리가 곧 대통령이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게 됐죠?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날 지배자로 여겨주는 겁니까? 혹시 저 높은 자리에 있는 왕으로 생각하는 건 아니죠? 우리는 왕이 아닙니다. 국민에게 월급 받고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한으로 국민을 위해서 총력을 다하는 게 의무인 공복이죠. 제외 공간도 마찬가지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소통을 좀 더 많이 해야 돼요. 더 많이 들어야 되고, 더 많이 현장에 가야 하고, 우리가 가진 권한과 예산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우리 교민과 또 동포들을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죠. 그래서 제가 몇 차례 제외 교민들하고 이렇게 간담회를 해보니까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딜 가면 꼭 종이 한 장씩 나눠드리고 하실 말씀 다 쓰게 해라. 그런 다음에 다 모아서 꼭 답을 해드린다. 그리고 가능하면 마이크도 그 대통령이라는 사람하고 막 소위 말하는 좀 유명하고 높은 사람 몇 사람만 시켜놓고 나머지는 들러리 대고 이러지 말자. 가능하면 최대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드리자라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실 말씀이 너무 많아가지고 끝날 때 돼도 끝이 안 나요. 얼마나 아쉬웠겠습니까? 또 저로서 많은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전 제외 공간을 상대로 이런 지시를 했어요. 뭐 영사관, 총영사관, 대사관 할 것도 없이 모든 제외 공간장들은 해당 관할의 제외 동포, 제외 국민들과 대대적으로 대화하고 또 간담회도 하고 뭐 개인적이든 집단적으로든지 현장에 많이 가서 많은 얘기를 들어서 대체 뭐가 필요하냐, 부족한 게 뭐고 개선할 거는 뭐고 또 공간과 대한민국 국가 본국에 원하는 건 대체 뭐냐, 이걸 다 좀 조사를 해보라고 했어요. 우리 이상화 대사도 열심히 하셨죠? 하셨겠지? 예. 그래서 그런데 제가 약간 이제 의구심이 생기는 건 전 세계 공간에서 얘기를 들어봤다는데 1,400몇 건밖에 안 된다고 그래서 그럴 리가 없는데 한 번 2차로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꼭 이런 지시가 아니더라도 제외 공간들은 이제 우리 동포와 제외 국민들께서 뭘 원하시는지 일상적으로 좀 파악도 하고 또 필요한 지원 활동도 하고, 특히 그 중에 소통이 잘 안 되니까 편을 갈라가지고 너무 많이 싸워요. 솔직히 뭐 그렇게 다툴 거리도 없잖아요. 그런데 힘드니까, 말할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자꾸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갈등이 생길 때는 해결하는 방법은 주먹으로 멱살 잡고 해결하는 게 아니고 모여서 얘기를 하면 돼요. 대체 뭐가 불만이야? 뭐가 문제야? 얘기해보고, 합리적인 거 서로 받아들이고, 또 오해, 이런 것도 서로 풀고, 그리고 진짜 다 정리해봤더니 똑같은 객관적 사실에 대해서 의견이 다른 경우가 많아요. 그거 어떡하겠어요? 그건 서로 양보해보고, 타협해보고, 안 되면, 그거야 뭐 정말로 이해관계가 충돌하면 권한을 가진 사람이 정리해주면 되는 거고, 또 우리가 같이 사는 세상인데 어떻게 다 똑같겠어요?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나는 이렇게 생각해. 라고 하고 서로 인정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전제에서 과도한 오해, 적대감 이런 걸 없애면 서로 같이 어우러져 잘 살 수 있지 않습니까? 특히 재외 교민들은 외롭고 힘들지 않습니까? 뭐 아닐지도 혹시 모르겠는데 대체적으로 외롭죠. 또 먼 타양, 타국에 오고 나면 또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서럽지요. 서로 의지하고 협조하고 그럴 필요가 좀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대한민국 본국은 물론이고 재외 공관장과 직원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만나고 한 번 더 얘기 듣고 한 번 더 배려하고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우리 힘들고 어려운 재외 국민들을 잘 지원하고 보좌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필리핀은 보니까, 예를 들면 교민들이 많이 늘었다 10만 명도 훨씬 넘다가 지금 뭐 한 3만 명 떨어졌다가 요새 한 5만 명으로 다시 복구하는 중이라고 하대요. 상당히 많은 편이죠. 많은 편이고, 또 필리핀은 역동적인 나라 같습니다. 경제 성장률도 상당히 높고, 또 마르코스 대통령을 포함한 이 정부 당국자들도 어쨌든 국가 발전을 위해서 많이 애쓰는 것 같아요. 또 외자 도입도 많이 하려고 하고, 교육이나 투자도 좀 늘려보려고 애쓰는 게 눈에 보입니다. 대한민국도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상, 무상 지원 사업, 그 외에도 교육과 투자가 상당히 많고 특히 뭐 군사 분야 협력도 많이 하고 있는 각별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이 겪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아마 치안 문제인 것 같아요. 한국 사람이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소문이 나서 그런가. 좀 그런 게 있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현금을 좀 이렇게 가지고 있기를 좋아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걸 알아서 그런지 강도 피해가 많다고 합니다. 강도, 살인,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마약 뭐 이런 것도 문제가 좀 되고 있어서 대한민국도 재외 국민들의 범죄 피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해외로부터의 범죄, 그러니까 국내 내국인들을 상대로 한 무슨 뭐 스캐미니 무슨 뭐 요새 이상한 거 많아요. 애인 가장 해가지고 돈 뜯고 무슨 뭐 이런 거 워낙 많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특별 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또 캄보디아나 뭐 이런 라오스나 뭐 이런 동남아 국가에 그게 좀 많이 있는 편인데 뭐 필리핀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찰 분야에 대한 협력 사업을 많이 해서 대한민국 사람을 건들면 패가망신한다. 제가 이렇게 공언을 하고 또 실제 현재 언론에도 그런 얘기도 많이 좀 퍼뜨리고 또 내국인을 상대로 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많은 인력, 예산, 자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소위 내국인을 상대로 한 스캠 범죄, 보이스피싱 뭐 이런 게 통계적으로 피해액은 22% 계속 늘어나고 있었는데 피해액은 22%가 줄어들었고 이제 꺾였어요. 대한민국 부동산값 꺾이듯이 꺾이고 막 올라가다 꺾이고 있어요. 한국 사람을 상대로 한 국제 스캠 범죄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었는데 이게 팍 꺾였습니다. 그래서 건수로는 25%, 액수로는 22%뭐 이 정도 줄었다고 해요. 근데 계속 저희가 압박할 겁니다. 인력도 많이 늘리고 있고 국가정보기관들도 현지에 활동들을 좀 많이 하게 제가 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내국인들의 피해는 이렇게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제 현지 우리 교민들 피해가 계속 늘어나는데 필리핀인 것 같아요. 제가 어제 마르코스 대통령께 이런 공식적인 부탁도 드렸습니다. 정상회의 석상에서 아는 분은 알 텐데
그 무슨 박땡열이라고 있죠. 한국 사람 3명을 살해했다고 하던데. 근데 이 사람이 교도소 안에서 지금도 대한민국으로 마약을 수출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얘기를 했죠. 이 사람이 교도소 안에서 뭐 애인도 불러가 논다 그러고, 텔레그램 이런 거 가지고 계속 마약 수출도 하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 사람을 좀 수사를 해서 처벌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징역 60년을 받고 수감 중이라고 합니다, 지금 필리핀에서. 그래서 그 사람을 좀 임시로 좀 한국에 보내달라고, 임시 인도를 해달라고 요청해서, 뭐, 빠른 시간 내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해 보겠다고 얘기는 하셨어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여기 무슨 지익주 씨 살인사건이 있었죠. 그거는 뭐, 현지 경찰이 또 관계가 돼 있다고. 근데 뭐, 도망갔다고 하는 소문도 있고 그래서, 이것도 좀 빨리 잡아달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관심이 매우 높다. 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이제 우리도 이렇게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모든 뭐 범죄 피해가 똑같이 억울하지만 그래도 일반 예방, 그러니까 다시는 다른 사람들이 이런 짓을 못하게 막는 효과를 위해서는 국민들이 잘 알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더 관심을 더 기울이고 주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지익주 씨 살해 사건 주범도 필리핀 당국이 좀 더 역량을 기울여서 잡아보겠다고 했고, 우리 대한민국도 사실 특별한 역량을 좀 투입해서라도 좀 잡아볼까, 체포하는데 총력을 다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행히 또 이제 필리핀 당국은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 매우 우호적인 실질 조치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코리안 데스크라고 하는 조직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죠. 한국인 보호를 위한 경찰 내에 특별 조직을 운영하고 있고, 또 제가 취임하고 난 다음에 또 요청을 좀 해서 코리안 헬프 데스크라고, 이제 한국인 상대로 한, 코리안 데스크는 한국 경찰이 현지에 파견돼서 같이 합동 근무하는 형태이고, 코리안 헬프 데스크는 이제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 업무 담당 조직이죠. 이것도 따로 만들어서 한국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 구제를 위해서 애써주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는 필리핀밖에 없어요, 현재 상태로. 물론 이제 필리핀 우리 교민들이 겪는 특별한 범죄 피해의 양상도 있긴 하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이렇게 해주는 건 아니고 필리핀 당국의 각별한 배려입니다. 우리 마르코스 대통령 보시지는 못하겠지만 감사의 박수 한번 보내드리시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참으로 위대한 국민들입니다. 여러분을 포함해서. 정말로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맨 땅에서 전 세계가 이렇게 선망할 만큼의 경제적 발전을 이뤄냈죠. 보통 경제적 성장을 하다가 일정 정도가 되면 중진국 함정이라고 해서 이렇게 또 다 꺾여요. 그리고 대개 뭐 군사 독재니 무슨 부터 정치 체제가 이상하게 꼬여가지고 다시 또 쓰러진 경우가 대부분인데, 대한민국은 그 함정을 벗어나서 민주주의까지 세계가 부러워할 만큼의 정말 선진적인 민주주의 체제도 갖췄습니다. 식민지에서 해방된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그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중에서 이렇게 경제 발전, 산업화, 그리고 민주주의 발전, 이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그 발전 속도도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엄청나게 빨랐죠. 이제 앞으로 계속 이 길을 확장적으로 나아갈 것이냐, 아니면 또 무슨 일 생겨가지고 이렇게 다시 꼬꾸라져가지고 옛날로 되돌아갈 것이냐, 그건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교민 여러분을 포함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선택에 달려 있는 문제이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의 DNA는 참으로 위대하기 때문에 재작년 12월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군사 쿠데타까지 총칼 든 권력의 그런 욕망까지 정말 그 가녀린 국민들의 응원봉으로 이겨내지 않았습니까? 자부심 생기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꽤 상당 기간을 정치와 경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저 나름대로 이르는 결론은 이런 겁니다. 사실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건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이죠. 안전하게, 평화롭게, 배부르게, 또 희망적으로 살아가고 싶은 게 사람이고 또 그렇게 만드는 게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이 성장과 발전이 중요한데 이 전 세계적인 국제적 경쟁이 벌어지는 세상에서는 이 성장과 발전의 핵심 토양이 바로 민주주의라는 생각이 들어요. 모든 개인들에게 기회를 공평하게 주고 개인을 존중하고 또 인권과 자유를 존엄 인권과 자유를 귀히 여기고 존중하고 이런 민주주의적 가치가 결국은 아주 합리적인 사회, 예측 가능한 공정한 사회, 그야말로 모두가 자신이 가진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 시스템이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이 결국은 대한민국의 경제적 발전을 저는 담보할 것이다. 또 역시 또 다른 면으로 보면 경제적 성장 발전이 민주주의 발전의 토대가 될 것이다. 이 두 가지가 상호 시너지를 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나라는 결국 저는 전 세계에서 봤을 때 현재 상태로는 대한민국이 거의 유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자신감을 가지고 지금 잠깐의 어려운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이겨내고 더 나은 세상으로, 희망 있는 세상으로, 아이도 막 한 30씩, 5씩 낳고 싶은 그런 세상으로 우리 함께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대통령님이 오늘 필리핀 동포일에 대한 공감 어린 격려의 말씀과 한일 관계의 발전 및 동포사회 성장을 위한 응원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방문의 성공과 양국의 발전을 기원하며 강제주 민주평통 동남아시아 북부 협회 회장님께서 건배를 제의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평화교회 전문회의 동남아 북부 협의회장 강재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님과 김혜경 여사님의 필리핀 국빈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서 많은 결실이 맺어지길 기원하면서 건배를 제의하겠습니다. 제가 선창을 하면 마지막에 위하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보국 대한민국의 발전과 이재명 대통령님의 건강과 건승을 위하여! 네, 건배 제의를 해주신 강재주 협의회장님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모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음식을 드시면서 편안하고 뜻깊은 시간